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이 발족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지방의 대형은행들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직접 밝힌 이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 전국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높은 곳인데 과연 지방은행이 24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풀어야 할 숙제는 없는지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F 파고 속에 지난 1998년 충청은행이 이듬해에는 충북은행이 퇴출되며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지방은행은 충청권에서 사라졌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역연구은행이 없는 곳은 충청과 강원 두 곳뿐으로 이후 24년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충남 총 생산액의 24.7%인 23조 5천억 원이 외부로 빠져나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은행법상 신규 대출의 6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지방은행이 충청권에 없다 보니 기업 대출 규모도 작고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도 경남은 3.23%, 광주 전남은 3.44%인데 반해 충남은 3.6%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대형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대형은행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균형 발전에 이게 필수적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충남도는 지난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남 범도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투자자 발굴과 설립인가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그동안 지방은행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지자체 출자금 비율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내각이 구성되면 관련 부처 설득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은행 설립 기준인 최소 자본금 250억 이상 확보 방안뿐 아니라 적절한 자본금 규모, 출자금 조성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 여야 의원들께서도 우리의 문제고 우리 충청권의 문제인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함께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앞장서서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은행 설립에 호의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역민의 열망도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호기가 찾아온 만큼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여파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약 10,000명가량 줄어든 15,455명을 기록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5,28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지난 7일 5,760명의 확진자를 보인 이후 20여일 만에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3명이 추가됐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5.4%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충남에서도 전날과 비교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이상 줄어든 7,956명이 확진됐고 1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532명이 됐습니다. 세종은 2,21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대전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15,000여 명에서 3분의 1 수준인 5,000명대로 크게 줄고 충남도 22일 19,000여 명에서 7,000명대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당국이 급감한 이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신규 확진자 급감이 주말 영향인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통과한 것인지 분석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감소 추세로 볼 때 사실상 정점을 통과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 성물을 판매한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성인이자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 유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천주교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성 김대건 신부 척추뼈 성물을 배송비 별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물을 손으로 쥔 사진 등 첨부된 5장의 사진 중엔 유해함으로 추정되는 주의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척추뼈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김대건 신부의 유해로 만든 성물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성인의 유해가 중고시장에 올라오자 천주교계는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성물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칙상으로 성인 유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한 관계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성물을 입수한 경로가 의심스럽다며 도난 등 불법적인 경로가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로 유해는 생가인 당진 솔매성지를 비롯해 대전교구청, 파남동 성당 등 전국 약 200여 곳에 분산, 안치돼 있으며 개인 소장 여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판매글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번개장터 측은 성물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부적합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돼 전국적으로 명물이 됐지만 터널 안에서 차를 세우고 질주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아찔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부가 안전이 취약해서 대형 참변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일행인 듯한 차량 2대가 서행합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멈춰서자 슬리퍼 차림에 한 여성이 내리더니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수백 미터를 전력 질주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 10여 대가 등장해 한 개 차로를 점령하고 태연하게 대열 운행을 이어갑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이륜차 운행 금지 구역입니다. 또 역주행을 하거나 멈춰 사진을 찍는 행위도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이륜차 통행을 해서도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한 거는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불안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최장인 6.9km의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하며 서해안의 관광 명소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도 잇따라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륜차 진입이 20여 건에 역주행 10여 건, 무단 정차 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고 6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저터널은 거리가 길고 마땅한 대피 공간도 없는 특성상 대형 참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성 구간이고 해저터널 내에서 회전하는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행위자를 찾아내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륜차 단체에서는 해저터널의 경우 일반 국도에서 통행 금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아 통행 금지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도가 시군 단위로 운영 중인 지역화폐를 하나의 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기로 하고 오늘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역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체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을 위해 배달과 쇼핑, 정책수당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규모는 1조 4,056억 원에 달하며 지역 경제 효과는 3조 5천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도내 만 23에서 25세 청년 7만여 명의 취업 준비 등을 돕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남 자치단체장들은 오늘 청년 희망카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재정적 절차를 밟아 하반기부터 올해 2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키로 했습니다.
청년 희망카드는 청년들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해 구직과 문화활동, 건강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다 월급여 230만 원 이하인 소상공업계 근로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7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이 아찔한 상황에서 시민과 버스에 있던 의료진의 발빠른 대처가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TJB 특별기획 착한 사회 만들기, 오늘은 얼굴도 모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평온한 출근길 아침.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01번 시내버스에 오른 버스 승객 77살 한모 씨가 졸린 듯 좌석 창가에 머리를 기댑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늘어지더니 손과 발이 말려 올라갑니다. 잠에 든 게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민들은 버스기사에게 위급 사실을 알리고 기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겁니다. 기사님, 아저씨가 너무 이상해요.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제가 백매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처지시고 그래서 바로 차를 세워서 이제 119에 전화하게 됐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달려갑니다. 잠시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과 근처에 있는 다른 승객 등 3명이 돌아가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보통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는데 승객들의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심폐소생술에 나선 승객들은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출근하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 처음에 그 상황에서는 많이 긴장되고 당황스러웠는데 교육받은 것도 생각났고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한 씨는 이틀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찾았고 수일 내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기적의 기적. 주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 하나에 감사합니다. 시민의 눈썰미와 버스기사의 신속한 신고, 의료진의 전문적인 대응 등 우리네 사회 구성원이 만들어낸 시민의식이 소중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홍성에서 익명의 노인이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을 경찰 지구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7일 홍성경찰서 오관 지구대에 70대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할머니가 찾아와 손가방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정문 앞에 놓은 뒤 경찰관이 따라 나가자 아무런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20장이 들어 있었고 봉투에는 화재, 강원, 성금이라는 3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남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전달해 최근 큰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현지 주민들에게 성금이 쓰이도록 했습니다. 처자식을 둔 2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연애할 것처럼 접근해 먹거리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차주희 부장판사는 유부남이면서 소개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피자 등을 사달라며 기프티콘 등을 받아내거나 돈을 빌려달라며 26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 중구를 바꿔나가는 구민 중심의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보문산 개발 협의체 구성과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처리 본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공기관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르면 항공우주청이 경남으로 이전되는 모양새라며 이는 국가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단순한 지역 논리나 선거 공약을 떠나 항공우주청 설립에 최적지라며 가능한 빨리 이런 시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지편동 4-2 생활권 새나루마을 129 11단지에 59제곱미터 3가구, 64제곱미터 1가구, 84제곱미터 3가구 등 모두 6가구에 대해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인 2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대로 주변 전세 시세로 집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입주해 제품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되는 혁신타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입주공간 70여 실과 제품 연구개발실, 생활실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관내 1,1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혁신타운을 사회적 경제 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바다를 보며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령 천북 굴다라길이 언택트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북면 장은리부터 하파동까지 길이 2.3km에 이르는 천북 굴다라길은 굴요리를 맛보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